안녕하세요. 나란말 채널입니다. 1. 태조. 이성계가 드라마 육룡이 나르샤로 이미지가 가정적인 아버지의 모습으로 포장되어 있으나 실상은 매우 치밀한 사람이었다. 이성계 아버지 이자춘은 원나라에 붙었다가 다시 고려로 붙은 기회주의자였다. 이자춘부터 올라가면 조상의 무인시대를 열었던 이해방쪽 둘째 배달은 동생이라는 말이 있다. 즉 야망이 넘치는 피가 내려온 애들인 권력을 탐구했던 조상 공덕이 끝까지 내려온 격이다. 일단 이성계 족보를 뒤져보면 알겠지만 원나라 하위 병사들하고 작은 전투 소모전을 하였고 이성계는 고려중앙 진출에 집착하고 목표가 있었다고 한다. 첫째 이방우가 존내 우국 충정으로 묘사되지만 현실은 이방우 비롯 이방과 이방간 등등 고려 귀족 세력들이랑 혼인관계하였다. 동생이라고 부르는 이질환 역시 싸우던 부족의 우두머리격이었다. 이성계는 자식을 고려 귀족들과 연결시키고 북쪽에서 세력 역시 이질환을 자기 세력으로 끌어들이는 정치적인 면도 있었다. 특히 이방우는 이인겸 쪽이랑 얽혀져 있다. 멀긴 하지만 야망 있던 인물이었다. 하지만 근본이 본래 하위 쫄병하던 이성계를 장군들이 인정할까? 결국 이성계 역시 변방에서 북방의 쿠데타 모의를 제보하게 되어 공을 쌓게 된다. 참고로 이방우는 낙하산으로 군인이 되었다. 결국 과거를 보는 이방원을 이뻐하는 이유가 있다. 이성계 스스로 답답했을 거다. 이성계의 특징은 무인답게 아주 동북아시아 최강의 장수였다고 한다. 별명이 군기검신이라고 한다. 군기검신은 활은 귀신처럼 잘 쏘고 검은 신처럼 잘 휘두른다는 말이다. 드라마에서는 정도전에 의해 우유부단 혹은 가족들을 위한 보스로 묘사되지만 현실은 그저 군인 싸움잘하고 멋진 군인이고 야망 가득하였다고 한다. 흑심이 어렸을 때부터 아주 컸다고 한다. 2. 정종. 역시 드라마에서 망친 이미지가 좀 있는데 이방원에게 호구 잡힌 이미지로 보여서 그렇다. 근데 실은 이방우보다 더 이성계를 따라다니면서 전쟁터에서 자랐다. 머리는 좀 무대뽀 같은 이성계와 함께 피를 묻히면서 결국 왕이 되었던 인물이기도 하다. 사실 이방우가 드라마처럼 혹은 대중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그냥 세자 때려치고 간 건 아닐 거라 본다. 이방우는 고려 권력 귀족들과 혼인관계이기 때문에 이방우가 왕이 되면 살짝 꼬이는 게 많아진다. 특히 정도전과 조준, 훈구 세력들에게 이방우는 100% 깔끔한 왕이 되기 힘들다고 했다. 고려 잔당들이랑 이어진 왕족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훈구 세력은 혁명파 사대부를 계승한 세력으로서 세조의 왕이 찬탈에 협조하여 정치적 실권을 장악한 귀족적 관료학자들을 말한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백치미 이방석을 원했다는 말도 있다. 정종은 이성계랑 전쟁터 돌아다닌 만큼 군인 느낌 난다고 보면 된다. 한 가지 더. 부인이 조선시대 왕 중에서 가장 많이 있었다고 한다. 상남자다. 3. 태종. 조선 왕 중에서 자식이 제일 많은 왕이다. 실로 엄청 고집불통인 성격이라고 한다. 이런 사람은 아랫사람들이 정말 힘들다. 진짜 아들이 세종이라 그렇지 양녕대군이 왜 피해 숙청을 받는지 예를 보면 된다. 이성계 아들 중에서 과거 시험 봐서 공무원 된 자랑스런 스펙이었고 형들과 다르게 학업적 능력이 뛰어남 욕심 많고 항상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주며 게다가 야망 역시 커서 깨작깨작거리는 모든 일 처리에 직접 자기가 주도하였다. 당시 정몽주를 죽이는 결단력 그리고 정도전을 제거하는 등 엄청나게 짜증나는 성격이다. 정몽주에게 포용하겠다고 했는데 단심과 응답하자 바로 무력 동원해서 처참하게 제거하였다. 항상 적극적인 자세로 많은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었다. 연애로 치면 나쁜 남자에게 끌리는 그런 심리다. 근데 인성이 안 좋아서 외가댁이랑 사돈 집안 작살냈다. 신의 한 수이긴 하지만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보통 사람은 생각 못하는 걸 하는 인간이었다고 한다. 특히 의도적으로 정종을 허수아비로 세워서 명분상 정종의 아들이 아닌 자기에게 다음 왕권이 가게 하는 정치질을 했다. 셋째 이방간이랑 싸움에서 형님을 어떻게 칼을 겨냥할 수 있냐면서 이미 하륜이랑 부하들이 준비 다 해놓은 막을 준비 다 해놓은 부하들에게 이미지 메이킹을 다 하고 2차 왕자 해남까지 진압하는 큰 그림이 있는 사람이다. 적으로 돌리면 안 되는 인물이다. 4. 세종. 세종은 소고기를 아주 좋아했다고 한다. 한글은 집현전이 만든 게 아님 세종이랑 수양대군 왕자들 비롯 왕족이 만든 거라고 한다. 조선 최고의 왕 대왕님 10,000원짜리. 군주. 어릴 때부터 셋째 아들이라 왕따 느낌이 나서 신경 안 썼는데 금수저라고 나대는 첫째랑 이상한 취미에 빠져서 안 돌아오는 둘째보다 책만 보고 공부 취향 있는 셋째가 왕이 된 케이스이다. 예나 지금이나 방에서 공부하는 자식에게 과일 깎아주는 부모는 변함이 없다. 어느 정도 공부하냐면 살이 뒤룩뒤룩 쪄서 이방원이 짜증나서 운동 좀 하고 남자답게 활동적으로 다니라고 책을 몽땅 치워버렸다고 한다. 근데 책을 다 치우다가 책 한 권이 실수로 떨어졌고
세종이 그 책을 들고 가서 그 책만 줄줄 외웠다고 한다. 신하들이 일본이랑 중국 가게 되면 세종대왕이 책 사오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기록에 의해 조선 왕 중에서 가장 아들이 많은 왕이었다고 한다. 독서광, 고기왕, 그리고 아랫사람을 노예처럼 일을 시키는 군주로 신하들이 뒷담화를 할 확률. 제일 높았던 왕이 세종대왕이었단 소문이 있다. 조말생이랑 황희는 대표적으로 이방원 때 일했지만 세종 때 죽어라 일한 노예들이라고 한다. 일만 해라 이런 스타일이라고 보면 된다. 특히 황희는 일하기 싫다고 은퇴해서 그동안 모아둔 걸로 전원일기 찍으면서 꿀 빨려고 사직서를 써도 세종이 엄청 튕겼다고 한다. 진짜 죽을 때 다 돼서 사직했다. 이런 신발 왜 사직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냐. 얼마나 똑똑했길래. 황희 맹사성 조말생 집현전 애들 일 시키는 거 보면 지금으로 보면 하루 18시간 일 시키고 돈은 8시간만 주는 악덕 사장인 셈이다. 염전 노예까지는 아니지만 추가로 일에 대한 보수는 없었다고 한다. 문종.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며 단순히 아빠가 최고였고 할아버지가 최강이라서 가려졌지만 진짜 엄친아였다. 조선시대 7명 정도만 적장자에서 왕이 되었는데 문종이 처음이었다. 아빠가 아빠인지라 보고 배운 게. 공부인 공부도 잘하고 그렇다고 아빠처럼 살만 덕지덕지 찌는 스타일은 아니었다고 한다. 진짜 딱 봤을 때 엄친아. 성격도 있고 동생들에겐 형의 위험을 보이는 등 수양대군도 형형거리면서 빌빌기었다는 말이 있다. 특히 문종이 군사 부분에 있어 생각한 걸 말하는데 문종 이 정도면 제갈 공명이랑 똑같지? 자뻑도 있었다고 한다. 수양대군에게는 어휴. 어디 장안도 못 넘은 패배자 따위가 형님에게 비교거리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굽신굽신했다고 한다. 그리고 문종은 잘생겼다고 한다. 하지만 몸이 약해서 몸이 약한 게 공부 많이 하고 일도 많이 해서 그렇다고 한다. 그리고 명나라 사신들도 문종의 장문 실력에 아주 놀라고 주눅들었다고 한다. 지금으로 보면 문가생이 금수저로 태어났고 얼굴도 잘생겨서 엄친아 소리 듣고 인문학 S급 소리 들으면 문종이라고 보면 된다. 6. 단종. 이름이 이용이다. 17살에 죽었다. 조선 왕 중 제일 어릴 때 죽은 왕이다. 12살에 왕이 되었고 삼촌에게 매번 멘탈이 털렸다. 유소년기부터 아주 총명하였고 천재에 가까웠다고 한다. 미성년자고 지금으로 보면 초등학교 5학년인데 대통령인 셈이다. 정치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다. 어려서 뭐 한 것도 없고 하지도 못하였다고 한다. 문종이 김종서 황보인 등 불러서 세자 잘 보필하라고 했지만 김종서가 통수를 제대로 쳤다. 실로 김씨의 나라라는 말이 나올까지 나올 정도였고 김종서는 무인이라 편안하게 보지를 못했다. 역시 단명해서 단종이라는 말이 있다. 7. 세조. 이방원이랑 완전 똑같다는 말이 있다. 어릴 때부터 이방원스럽게 정치 친목질을 잘해서 좋아하는 사람이 많았다. 세종의 아들 중 싸움을 제일 잘했고 무예가 뛰어나서 무인들이 좋아했으며 친목질을 어린 시절부터 즐겨하고 파벌을 만들었다. 한 명의 걸람등과 함께 황보인, 김종서를 싹쓸이하였다. 신숙주마저 정치질로 자기 편으로 만들고 안건 강화에 힘을 쓰고 경국대전을 기초를 여는 등 나름 세종대왕 아들 소리 듣겠다고 정말 죽을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했다고 한다. 싸움 실력이 좋은 것처럼 호탕하고 호전적인 성격이라고 한다. 술을 못 마시는 사람에게 술을 계속 권하고 정치적 모략이 담긴 술자리를 만드는 등 부담스러운 술자리의 주인공이었으며 사람들이랑 어울리기 좋아하고 술자리도 좋아했다. 술이 몸에 안 맞는 신하들은 정말 힘들었다고 한다. 술로 통한다. 가즈아 한 잔에. 이런 꼰대 스타일은 진짜 마음에 없어도 아부 떨면 좋아하고 진급하기도 쉬웠다. 8. 예종. 운이 좋은지 운이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형이 의경세자 가 요절하고 운 좋게 왕이 되었으나 단명을 하였다고 한다. 세조 족보로 시작되는 이때 첫째와 둘째가 빨리 죽을 확률이 높았다. 아무리 조선시대 위생에 약하고 의료기술이 현대만큼 아니라지만 왕자 집안인데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9. 성종. 성종도 예종처럼 둘째 공식서 13위인데 왕이 된 케이스이다. 이방원과 쌍벽을 이룰 만큼 마누라가 많았다. 일부 다처제. 세조 이후 왕권 강화에 집중하고 예종이 빨리 죽어 뒤숭숭해서인지 성종 역시 안정화에 특화되었다고 한다. 근데 이름이 좀 부드럽고 순수해 보이지만 실제로 여생을 좋아했으며 흥이 있었다고 한다. 불교 배척 정책 등 성격이 있다고 한다. 어우르동이랑 썸 타는 것도 그렇고 마누라한테 얼굴 긁히는 것도 그렇고 평범한 놈이 아니다. 10. 연산군. 문종 이후 얼굴 간판 잘생긴 왕 소리 들었다. 어릴 땐 성품이 착하다는 평가가 있음 총명했다고 하지만 동양판 지킬앤 하이드 성격이다. 엄마의 죽음이 정치질로 된 결과인 걸 알자 유교의 나라 왕답게 효심이 가득한 왕이 되어 복수를 한다. 한 명의 시체 파서 목 베는 건 역대급 퍼포먼스였다. 평소에 제한대군이랑 친했는데 제한대군이 예종 아들이었다.
예종 죽을 때 3살이라서 왕테크를 못한 비운의 주인공이다. 연산군이 제한대군이랑 친한 이유가 서로 어릴 때 어미랑 아비를 잃어서 동정심 때문에 금방 친하고 깊게 사귀었다고 한다. 장녹수도 제한대군이 소개시켜줬다고 한다. 실제로 장녹수는 터프한 여자였다고 한다. 현대판으로 치면 둘이 같이 있으면 뽀빠 선수와 템프로 학창시절 때 남자일진, 여자일진일 때 사귀고 연애질하는 느낌이라고 보면 된다. 엄마 때문에 감성파리 이미지도 있고 뭔가 비운의 주인공인 포장지도 둘렀으나 성격 더러운 건 더러운 거 분노조절 장애도 이런 장애가 없지. 거의 사이코패스급이다. 11. 중종. 은근 순정 타면서 여자들이랑 밀당 즐겼다고 한다. 사이코패스 같은 형 때문에 덜덜 떨다가 왕이 된 케이스 눈치랑 태세 전환이 음속보다 더 빨랐다고 한다. 대장금이 해주는 밥을 먹으며 여인천 하시대 왕노릇을 하는 얘가 중종이었다. 참고로 조광조라는 피곤한 놈 때문에 울고 웃은 고생이 많았다고 한다. 12. 인종. 한 단어로 효자로 요약한다. 살아생전 아빠한테도 잘하고 엄마를 일찍 잃었지만 새엄마인 문정왕후에게 진심으로 효도를 하였다. 워낙 효심도 깊고 착하고 신하들에게도 인자하고 모범생이라 책도 좋아했다고 한다. 근데 너무 일찍 죽었다. 문정왕후랑 그 가문이 한 짓이 워낙 막장이라 음모론이 많다. 얼굴은 되게 훈훈하고 문종이랑 헷갈릴 정도인 게 잘생겼다고 한다. 공통점은 이른 나이에 죽었다. 13. 명종. 임꺽정 배경시대였다. 즉 헬조선 시절의 왕이었다. 어릴 때부터 엄마가 계속 이래라 저래라 해서 답답한 생활을 하고 친척들과 사이가 안 좋고 좀 안쓰럽다. 왕을 물러줄 자식이 없었다. 그래도 나름 엄마 품 벗어나려고 발버둥은 쳤다. 14. 선조. 5000년 역사 이래 가장 무능하고 비열하고 인성 안 좋고 자격지심, 열등감, 옹졸함, 치졸함을 가진 대단한 왕이었다. 반개 출신이고 아들에게 열폭하고 진짜 못난 인간됨됨이를 보여주었다고 한다. 재밌는 건 임진왜란 당시 일본은 선조가 도망칠 줄 몰랐다고 한다. 선조를 잡으면 조선은 끝이고 장기전 손해라 전라도가 아닌 경기도로 직행해왔는데 선조가 도망가서 걔에게 차질이 생겼다고 한다. 신하 중에서 정철을 좋아했으나 광해군을 따르자 정철을 버렸다고 한다. 아들에게 권력을 주지 않으려고 벽에 똥칠할 때까지 왕을 하였다. 임진왜란 이후 이순신이 백성들로부터 영웅 칭송을 하자 암살했다는 말이 있다. 참고로 프랑스는 군주가 마음에 안 들면 백성들이 왕을 참수시키는 나라였다. 부러울 뿐이다. 15. 광해군. 능력은 아주 많았지만 협의를 잘하지 못했다. 광해군의 행보는 전형적인 왕이었다. 광해는 조조 같은 정치력을 가졌다고 한다. 임진왜란 당시 전도지휘하였고 선조는 도망쳐서 민심을 잃고 광해군은 외란에서 전도지휘를 하여 민심을 얻었다. 하지만 선조는 세자가 광해군임에도 영창군이 생기자 말자 세자를 영창대군으로 생각할 정도로 아버지랑 전혀 맞지 않았다. 사실 선조를 사람 취급을 안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실수가 하나 있었는데 북인들만 믿은 것이다. 인조가 제일 잘한 게 남인의 영수 이원익을 2인자로 만들어 서인과 남인 둘 다 적절하게 조정이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광해군은 정치적으로 북인들이 만들어준 왕이고 이 북인들은 남인들을 정치에서 몰아냈음 역시 북인의 선조격인 이사내가 서인을 첩했으니까 적이 많았다. 아버지도 적, 신하들도 적, 오직 전쟁 발생시키게 한 북인들만 자기 편인데 얘네들도 자기 밥그릇 때문에 그런 거고 본인도 왕이 되려면 방법이 몇 개 없었을 것이다. 아버지 선조가 동인과 서인끼리 피 터지게 정치질로 서로 싸우는 동안 일본에게 유린당한 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탕평책은 아니더라도 너무 북인들 손에 노란한 점이 난 마음에 안 들었다. 16. 인조. 할아버지가 선조안이랄까봐 아들에게 열폭하는 유전자가 있다. 우유부당 광해군은 자기의 목적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기라도 했지만 인조는 이괄이랑 김류를 적절하게 쓰지도 못해서 국방력 소진하였고 자기들이 개무시하던 여진족에게 역으로 털렸다. 진짜 무능력함 조선 왕 중에서 선조 다음으로 허접하였다. 17. 효종. 효종은 엘리트다. 아무리 우리보다 열등 취급받고 우리에게 굴욕을 주었다 하더라도 배울 건 배우자라는 마인드다. 복림대군 효종 역시 청나라에서 많은 걸 느꼈는데 항상 복수도 생각하고 국력의 소중함을 알 정도로 모질이는 아니었다. 아빠가 워낙 개판으로 해서 좀 운이 없었고 나라꼴이 많이 안 좋은 시기였다. 거울로 자기 얼굴 많이 봤다고 한다. 남들이 볼 때 잘생긴 건 모르겠지만 자기가 볼 땐 무척 자기 마음에 들어 보였다고 한다. 18. 현종. 서인들이 하자는 걸 하면서 영의정으로는 남인을 쓰는 등 균형을 중요시하게 생각하였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남인과 서인이 뒤죽박죽되어 정치질만 해대고 나라를 보살핌이 부족해 국력이 약해진다. 눈치만 보고 우유부단하게 있다가 어떻게 끝난 왕이다. 19. 숙종.
장희빈 남편 정치고수, 눈치고수 정치질 갑 이미지가 숙종이다. 서인을 노론과 토론으로 분열시키는 왕이기도 하다. 워낙 정치질을 잘하고 머리가 잘 돌아가서 신하들이 한수 접는다고 함. 특히 송시열에게 사학을 내리는 퍼포먼스는 당시 서인들에겐 포스가 있었다. 그리고 술을 좋아하고 유흥을 좋아했다고 한다. 20. 경종. 장희빈 아들. 21. 영조. 장수왕의 별명이 있다. 노론들에 의해 막강한 힘을 가진 왕이었다. 당시 조선시대 때 평균 수명이 50살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80살을 넘길 정도면 관리가 엄청 했다고 한다. 고기를 멀리했으며 채식 위주와 소식 그리고 하루의 끼니도 정해놓고 철저하게 식습관을 관리를 했다고 한다. 현대인도 하기 힘든데 괜히 왕이 아니다. 영조가 사도세자지 아들을 죽여 이미지가 안 좋지만 실로 영특한 왕이었다고 한다. 탕평책하여 정치가 평온하였다고 한다. 영조의 최고 존엄은 잘생겼다. 조선 왕 중 역대급으로 잘생긴 왕이 영조였다고 한다. 그것도 남자들이 봤을 때 남자답게 잘생겼다고 한다. 지금으로 보면 원빈? 왕에다가 능력있고 잘생기고 오래 살았으니 정말 대단한 인물이었다. 왜 정순왕후가 성격이 삐뚤어졌는지 알 것 같다. 남편에 비해 부족한 자신이 자격지심이 있었을 것이다. 22. 정조. 이사는 어린 시절부터 무진장 독서광 신하들에게 구절이 이쪽 페이지에 있으니 어떻게 생각해? 같은 질문을 하였다고 한다. 지금으로 보면 댓글 논쟁 중에 학론문급 팩트를 링크 퍼와서 설명하는 놈이라고 보면 된다. 공부 엄청 잘했고 싸움도 잘한다고 한다. 신하들이 이성계의 환생이라고 할 정도로 군인 같은 아주 든든 딸이 듬직한 스타일이라고 하였다. 이성계 소리답게 활을 잘 쏘는데 신발 중 49발을 맞추고 한 발을 일부러 안 맞췄다고 한다. 자기가 자만할까봐. 근데 스스로 한 발 안 맞춰야겠다 생각하는 순간 거만한 거 아닌가. 멘탈과 스펙이 아주 대단했다. 할아버지 영조 못지않게 탕평책을 구사해서 균형을 중시하고 조선시대 르네상스를 이끌었다. 정조의 단점 꼽으라면 단점 없는 게 단점이라는 말이 있다. 23. 순조.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불행한 조선이 시작된다. 김조순이 정조에게 순조를 잘 부탁한다 말을 듣고 권력을 가지고 정순왕후 죽은 뒤 안동김씨의 독재가 시작된 시기다. 그래도 아빠 닮아서 눈치가 빨라 안동김씨에게 휘둘리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 바로 자기 아들 부인의 세력을 풍양조씨로 정해서 독재가 아닌 양방체제로 나눠놓고 왕권을 강화할 목적을 가졌다. 하지만 자기의 아들 효명세자가 일찍 죽어 실패하였다. 24. 헌종. 아빠인 효명세자가 요절하여 어린 나이에 또왕이 됨. 하지만 아빠 영향인지 안동김씨에게 이기려고 했다. 하지만 헌종은 무엇보다 제일 유명한 건 정치질이 아니었다. 조선왕들 중에서 역대급으로 잘생겼다고 한다. 8살 때부터 왕이 되었고 얼굴 잘생겨서 이미 유명했다. 궁녀들과 궁인들이 헌종 얼굴 보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힘들었다고 한다. 너무 잘생겨서 어린 시절부터 여자들이 먼저 접근했다고 한다. 그리고 동침 한번 하겠다고 줄 섰다고 한다. 그 결과 기력세태로 단명하게 된다. 최근에 잭스를 안 하면 100살까지 산다는 연구 결과 뉴스를 본 기억이 있다. 잭스 많이 하고 22살에 죽을 것인가? 100살까지 살 것인가? 한편 현대의학으로 보면 기력세태로 죽은 게 아니라 성병으로 고생하다가 죽었을 것이라고 한다. 25. 철종. 별명이 강화도령이다. 강화도에서 감자 먹다가 뜬금왕된 케이스로 왕족 중에서 흑수저에 가까웠다. 평생 이용당하다가 흥선대원군에게 이용당한다. 세도 정치의 막판답게 막장이다. 26. 고종. 흥선대원군이 세도 정치에 질려서 세력 약한 민씨를 사돈으로 맺었는데 배가 부르면 변한다는 게 사람이었다. 쉽게 말해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줬는데 고맙다고 인사는 못할 망정 성추행했다고 협박하여 가진 돈을 빼앗는 것과 같다. 민씨의 침묵질과 세계 흐름을 못 읽고 그렇게 조선이 종말로 가게 된다.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일본처럼 개화 개방을 좀 더 일찍 하고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유학을 많이 보내고 많이 배워야 하는 중요한 시기를 놓쳤다. 세계에 중요한 흐름이 있는데 그것을 놓쳐서 고토수복의 기회도 놓치게 되고 남북으로 분단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한국전쟁 후 대마도까지 분실하게 되었다. 참고로 한국전쟁이 생기지 않았다면 대마도는 한국 고유 영토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27. 순종. 정조 못지않은 독서광이라고 한다. 현실을 워낙 지옥이니 그것을 피해 책에 빠졌다고 한다. 독서광답게 아는 게 많았다. 경술국치 이후 일본 황족 바로 아래인 이왕 자기를 받았고 쇼토쿠크 창덕궁 이왕이란 칭호를 받았다. 창덕궁에 머물며 당구를 취미 삼았으나 몸이 악화되며 그조차 못하게 되었고 1926년 4월 25일 창덕궁에서 52세로 사망하였다. 참고로 고종은 대한제국 멸망 전에도 수차례 망명을 시도했으며 경술국치 이후에도 1918년 우당 이회영을 중심으로 베이징에 망명을 시도했으나
고종 자신이 계획 시행 직전인 1919년 1월 21일 급사하고 만다. 향년 66세. 정식 사인은 뇌출혈이었으나 독살설이 퍼지며 3.1운동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된다. 이상 나란말 채널이었습니다. 추천 한번 해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